정랑서 3강 시작합니다. 선간금룡 동부동. 먼저 금룡을 보고, 다시요. 먼저 금룡이 동한가 아니면 부동한가를 보고 차찰 다음에 혈맥을 잘 하고 내룡을 인식한다, 이 말인데, 여기 장전 보시죠. 이 이하는 뭐를 말하냐면은 자웅의 지법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웅의 지법인데, 여기에서 금룡이란 말은 기의 무형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형자라는 건 천이죠. 천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이 되죠. 시간. 그래서 이기풍수에서도 바로 우리 현공풍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우리가 용하면은 이제 내룡을 이야기죠. 그래서 만두상의 내룡은 그 오행상 금에 속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뭘 말하냐면 이기상의 용을 말인데, 용은 용인데 금용이라고 한 것은 뭐냐, 왜 금자를 갖다 붙였냐 이거요. 그것은 용이란 동물은 건에 속하죠. 그런데 건양이 오행으로 보면 금이 된다 이거요. 그래서 이 금용이란 말은 이기풍수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건용의 금기로 인해서 생긴 것이므로 바로 금용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금용이 동안즉 양이 되고 또 정안즉 음이 되는데, 그 기운은 동함으로써 생이 되고, 생이니까 쓸 수 있죠. 또 정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사가 된다. 사는 못 씁니다. 이게 바로 뒤에 나오죠. 생자는 가용이고 사자는 불가용. 쓸 수가 없다 이거죠. 그 동이 크면은 큰 대로 쓰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쓴다. 별 중요한 말은 아니네요. 이것은 금용의 이것은 뭘 가르치냐면 금룡의 소장을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소장이란 말은 사라진다는 말이고 성장한단 말이죠. 그 소장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은 그 혈맥도 말하자면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런데 혈맥은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혈맥인즉 금룡 이기상의 혈맹을 말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물의 방위를 이야기겠죠. 그래서 용이 실제 실제 여기서 용이 실제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현기풍수, 즉 만두라고 많이 하죠. 만두 이론상으로 내려오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이라는 것은 무슨 직용, 비룡이니 행룡이니 뭐 섬룡이니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미하는 용의 의미는 자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혈맥이 내려온 바를 보고 또 뭘 알 수가 있냐, 그러니까 물을 보면 뭘 알 수 있냐, 용이 어디로부터 오는 바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그 다음에는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찰이라는 것은 뭘 본다는 거냐면 혈맥, 물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네요. 하방, 어느 방위로부터 오는가를 갖다가 살핌으로써, 살핀다는 것은 물이 어느 방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는 즉슨, 좀 불필요하게 중복됐네요. 그것은 여기서 용이라는 건 내룡이죠.
내룡이 하방, 어느 방으로부터 온다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다. 인알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양균성 선생이 말하는 간장욱이다 이거죠. 예. 제일 처음에 원문에 선간 선간 금룡,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동부동이죠. 동부동에 동부동에 그것까지 해서 관련된 것이 장을 본다는 비결이다 이거죠. 그렇지, 그런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도장법 있죠. 제어하는 방법에서 어떤 그 거리를 헤아리는 그런 식의, 말하자면 여기 사격국이란 건 고정되어 있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선간금룡 동부동 차찰형맥 인내룡이라는 말은 이기풍수를 말한 것이지 현기풍수를 말한 것이 아니다. 다음에요. 속주에 속주에 보면은 진술충미는 사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사금이라는 것은 천문호 관련된 건데, 이 천문 나경을 보면은 천문이 나온 28수가 나온 나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진술충미를 찾아보면은 금문에 속흑이 그럼 돼 있어요. 근데 거기가 묘하게 공망선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술충미를 악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악살이 금룡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에 설이 있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장중산의 직해. 장중산의 직해 간이란 말은 간금룡 그랬었죠. 제일 처음에요. 선간금룡이란 말이 있었죠. 먼저 본다 이거예요. 먼저 뭘 보냐 이거예요. 금룡을 보는데 어떻게 보냐 이거죠. 그것은 무형의 직이, 무형의 직이니까 이기풍술이고 하늘이죠. 하늘의 시간이 나왔었죠. 인데 하늘의 무형기가 만물을 변화 생육시키고, 또 그 무형의지기가 천변무궁, 아주 아주 변화가 심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거로 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금룡이라고 그런다 이겁니다요. 그러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현기풍수상의 용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동부동자, 여기다 제가 등령, 동부동이라는 것은 등령과 등령과 신령을 말하죠.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 내룡이 동부동, 동이라는 건 변화죠. 변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가,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기풍수 개념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의 영어 소장, 영이란 건 찼단 것이죠. 찼단 것은 성장한다는 이 장자하고 연결되고, 허다는 건 비었다는 것이니까 사라질 소자하고 연관이 되죠. 그래서 영어 소장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자는 음양의 양내다 그랬는데, 음양의 양내가 다음에도 이게 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의 양내, 여기에 대해서 잘 이 네 글자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온 문장을 보면 이건 훈역의 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찰이라는 것은 차찰혈맥 인요랭 인내룡에서 찰이죠. 그러니까 혈맥을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찰이라는 것은 찰이다 이거 살펴본다는 이야기고 다른 뜻이 아니라요. 그래서 무형의지기의 이것도 똑같습니다. 소장을 살핀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의 소장을 안다는 것은 금룡을 천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변화란 뜻이죠. 시간상의 변화죠. 그러니까 우리 현공식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은 삼원군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것을 득과 시를 알면은 우리가 이제 등령, 신령 그런 말 많이 쓰죠. 이런 말들이 옛날 이렇게 장중산의 직해에서 나온 그 고전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삼원군으로 봐가지고 득시를 알면 득을 한다는 건 동이고 생이고 생이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부득 그걸 얻질 못했어요. 때를 못 얻었어요. 그랬을 때는 부동이 되고 그건 말하자면 좋지 않다 이거죠. 사자니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강금용 동부동 차찰 혈맥 인내룡 요 문장에 대해서 산행수고 그러니까 산이 유행하고 물이 잘 굳고 거기에 따른 동과 부동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장중산 선생도 형세풍수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고 제일 마지막에 강조를 했네요. 다음에 속해요. 속해는 온 선생의 속해죠. 그거는 천이고 천, 천, 천이고 또 그거는 또 오형으로 보면 금이죠. 그러한 이기상의 하늘에게는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무형이다 이거. 무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령이라고 그랬어요. 동부동이라는 것은 엄명원 선생은 아주 좀 명쾌하게 줄을 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원에는 1, 2, 3운이 있죠. 그 중에서 1운이었을 경우는 1은 감룡이 되죠. 그래서 1운의 일자가 됐을 경우는 우리가 당운이죠. 당운이고 등령을 했을 경우에는 이 양반은 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1운의 아니 8운의 팔자면 동이고 그것을 우리는 왕으로 해석하죠. 요 가로친 건 바로 다음 글귀에 나온 걸 제가 미리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1운의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장차죠. 장차 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동이 아직은 제대로 된 동이 아니죠. 근데 이것도 말하자면 아주 이게 대동이라면 이게 소량의 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는 생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륜의 구자는 이미 지나갔죠. 그래서 방금 지나간 거예요. 방금 지나간 것은 우리가 배운 바로는 퇴귀. 그런데 이것은 약간 움직인다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구에 이어서 간팔은 이미 지나간 지가 오래됐으므로 이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동자는 왕이고 장차 동하는 건 생이고 그러니까 팔운으로 비교하자면 팔운의 구자는 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는 그 다음에 장차 이미 간 것이 오래된 건 쇠라고 표현했어요. 아까는 제가 퇴라고 했는데 뭐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간지가 오래되면 사다 이런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왕과 생은 양이 되고 좋은 것이고 쇠나 사는 음이 되고 좋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영허소장 바꿔 말하자면 영허 소장이란 이 말이죠. 왕생과 쇠사란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음양은 왕래라고 하는데 이걸 순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늘의 길을 갖다 살펴보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혈맥이라는 것은 물입니다. 오행상 물이 아니고 그냥 물입니다요. 그 물이 어느 방향에 의거해서 왔는 것을 보면은 기가 어느 방으로부터 온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요. 물에는 기가 있죠. 그래서 수령 물입니다. 물로서 입혈 정향 혈을 정하고 혈을 세우고 향을 정하는 거다 이거죠. 향을 정할 때는 모름들이 기가 어느 방향을 쫓아 나가 가지고 그것을 입용하는 핵심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주요. 성강금령 동부동 이거 본 2라고 쓰던 말은 지금 이 구절이 본 두 번째 구절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또 이 말은 그 양균성 선생이 청랑 5를 지었죠. 거기 안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금룡이란 말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이 금룡이란 말은 청랑서와 청랑 5에만 나오고 다른 데는 잘 안 보여요. 근데 금룡을 안다는 것은 일경이 이건 의미한곡을 해줘. 그 의미는 불궁하다 무궁하단 말이죠. 끝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동과 부동에 따라서 부동이라면은 말하자면 쇠사에 속하니까 우리가 묘나 집이나 쓸 데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을 할 때 묘나 묘를 쓰고 집을 건축하는 건데 그런데 그래서 동과 부동에 따라서 고인 이제 말하자면 이 고인이란 말이 고인이란 말은 이제 풍수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실력이 높은 고인들은 그 묘용을 베푸는데 묘용에서 묘용이라는 것은 동부동 중에서도 동에 해당되죠. 그 동에 쓸 때 베푼다 이거. 이제 뭐 장사를 지낸다 또는 집을 진다. 그렇다는 뜻이죠. 그걸 언제 때를 기다려서 묘를 쓰고 집을 지은다는 뜻이죠. 그러한 의미와 똑같다 이겁니다. 강요. 강요는 장대용 선생의 제자인데 또 그 사람 강요 선생이 말을 했습니다. 역에 이르기를 거는 용이고 거는 금에 속하고 선천의 진양지 진양이란 말이 나옵니다. 진양이란 것은 건을 뜻이죠.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형태는 없죠. 형상은 없어요. 형상은 없지만은 가히 볼 수 있다. 요 말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리는 용에서 의미를 지우는데 요것도 건용 금룡이란 말이죠. 금룡이니까 내내야 하늘을 마르고 시간을 마릅니다. 그렇게 마르는 것은 그렇게 마르는 것은 아주 이렇게 마르는 것은 올바르다 이거죠. 그래서 일경일이 청랑 5에서 나온 겁니다. 청랑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청랑서입니다. 일경일인즉 음양 교구 묘인데 금룡의 경이는 기에 따라 있는 것이므로 동과 부동으로 나누어 지은다. 그래서 반드시 그 용이 동안적은 묘용이 나오죠. 동안 후에 이어야지만 비로소 묘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금룡은 무형에 속하죠. 무형 하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 따라서 인식하냐는 것은 동안즉은 그 용법을 갖다가 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기다려서 묘를 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성강금룡 동부동 차찰혁명 일례론 이거 본 내용이죠. 이건 제가들의 주예가 모두 몽몽롱롱 좀 애매하다는 뜻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몽롱하다 이거죠. 그래서 일침의 견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요. 이게 일침의 이게 피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서 침 한 방을 제대로 넣으면 그 자리에서 피가 난다는 뜻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핵심을 찌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을 찌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매하게 써놨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가건 선생이 이 기절에는 다음 기절이 이제 오늘 좀 이따 할 것입니다만요. 용분 양편 음양치 수대 3차 세인종 이마로고 함께 말하자면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아까 성강금령 동부동 차찰혈맥 인내룡과 함께 이 용분양편 음양치 수대삼창 세인종과 이 같이 본즉슨 뭐냐면은 이것을 갖다가 같이 봐야지만 명리해 줄 수 있다. 그랬어요. 금룡이라는 것은 기회부여용자예요. 그래서 이게 명쾌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원군의 기를 말한다 이겁니다. 우리 시간을 갖다 우리 현공풍수에는 삼원군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동부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득령과 실령이죠. 무영의기가 유전 변화하면서 때에 따라서 득령이 될 수도 있고 식령이 될 수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금령의 동부동이란 말은 중호인 천심, 중호가 바로 천심입니다. 천심에 따라서 그 원운의 지기가 유전 변화하는데 거기 변화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동과 부동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해석해야지 비로소 진짜 요지가 있는 것이 된다 이거요. 아주 시원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혈맥이란 건 뭐냐? 그냥 눈에 보이는 물을 가르친다 이겁니다요. 그래서 물이라는 건 풍수지리에서 혈맥이 물이죠. 혈맥의 정이라고 한 것이 옳다 이거요. 인내룡이라는 것은 수대 3차 세인종에 따라서 거기에 의거해서 말하자면 내룡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물과 내룡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가건성의 글자를 작게 써놨는데요. 이것은 다음에 나온 장대용 선생의 글을 인용한 겁니다. 3차 인즉슨 후에 이 다음에 15번 문장에 성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차나 성문이나 같은 말입니다. 3차라는 건 두 물이 합수된단 말이고 성문이란 말은 양쪽의 산에 있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곳이 성문처럼 말하자면 좁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수구라고 그러죠. 그러면 성문과 3차도 성문의 하나가 됩니다. 성문에. 그런데 보통 3차가 가깝게 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은 수구를 성문이라고 봤을 때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우리 현공풍수에서는 앞으로 이제 성문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문의 3차 수도 성문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요. 기존에서는 이 성문을 보통 수구라고 불렀죠. 근데 현공풍수에서는 성문이라고 부릅니다. 수구라는 건 물이 빠져나가는 구미고 곳이고 성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이 있으면 다 옹벽으로 주변이 다 이게 높이 둘러싸여 있는데 성문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구란 말보다도 성문이란 표현이 좀 고급스럽네요. 그러면 이 성문이란 건 뭐냐? 물을 경계로 해서 말하자면 물이 합쳐지는 것이다. 그런 데는 반드시 3차가 있다. 그 다음에 세인종인즉 말하자면 내룡으로서 혈맥, 물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3차가 어느 방에 있느냐를 갖다가 알면은 내룡은 어느 맥으로부터 온 건가를 갖다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룡에는 성강금룡 동부동 그랬죠. 금룡에는 동과 부동이 있어요. 그래서 동에는 동의 작법이 있고 부동에는 부동의 작법이 있다는데 이 말은 조금 이상해요. 아까 강유 선생 말에는 부동은 불가용이라고 했어요. 부동은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좀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요 선생이 말한 것은 만약이 아니라 부동 불가용이라고 한 것은 자기 이론하고 같지 않다 이랬는데 오히려 이 가건성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유차가지 이로 말미암아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고문은 한자 한자를 깊이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풍수의 어려움과 함께 이 본문 내용은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을 좀 써놨습니다요.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고문은 한 귀절을 갖다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전체의 현공풍수 고전이 네 권이 있다고 했죠. 네 권에 대해서 아주 투철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진지를 갖다가 탐득 알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일반의 책들을 조금 여기서 좀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인의 내용을 갖다가 그대로 베끼기만 하고 자기 의견에는 전부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이 각은 선생이 이 책을 지은 목표는 원문의 비밀스러운 진지를 캐내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복을 지하기 위함이다 이거요. 그래서 주해의 원문은 모름지기 합정하고 합리하고 그리고 논리에 합하는 그런 주의이므로 일사 한 가닥이죠. 조금도 우리 경강부회란 말이 있죠. 억지로 갖다 붙이해서는 모두 안 된다 이거요. 이것은 바로 이 각은성 나의 노력하는 목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2 여기 책을 읽는 사람들은 나의 그 각은성이 여기서 나는 각은성이죠. 각은성 선생의 많은 견해가 이 다른 사람들의 현공 명가들이 주를 달아놓은 것과 부동 다른 것이 부동한 것이 발현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주가 좀 다른 사람하고 틀릴 수 있는 것은 가건선 선생이 뭐 특별히 표신인지 특별한 주장을 잘났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현공풍수 진리를 갖다가 탐등하기 위해서이다 이거요. 그래서 장씨나 장씨, 온씨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공인된 현공풍수 명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주에 나온 말을 내가 강원 선생이 감히 어떻게 삭제하거나 또는 바꿀 이자죠. 수정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 기록을 비춰본 후에 그러니까 이 세 분들의 주를 갖다가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 각은성 개인의 주를 갖다가 제출했다 이거요. 그런데 그 제출한 것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소자가 그 관견이죠. 관견. 피리 관자요. 그러니까 피리 구멍을 통해서 볼 정도로 말하자면 자기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바를 약간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 관견을 감히 교출을 하는데 나름대로는 이게 나름대로는 이것이 진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또 아주 그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그 논어에 나오죠. 아는 것은 안다고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다 이거요. 그래서 나의 주의 정확 여부에 관해서는 독자들이 스스로 평판을 행하겠죠. 그런데 마주 또 자기가 애써서 줄을 달았지만 틀렸다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의견에 인정하는 사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이고 내 의견하고 틀린 사람이라면은 강원 선생이 그랬네요. 그럼 잘 알고 있으면 한 수 가르쳐 주길 갖다가 바란다. 이렇게 굉장히 멋진
멋지게 표현을 했네요. 그러면 멋지게 표현하기보다는 굉장히 이게 참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또 이렇게 말한 이유가 과거 장중산 선생이나 또는 장대웅 선생이나 그리고 엄명원 선생하고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를 말하는데 혹시 틀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만약 자기 이론이 틀리다면은 한 수 가르쳐 달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네요. 3강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4강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